수상한 학생들은 바로 또 고민하는 게 특기자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용해야죠. 네네. 국민대 이상의 대학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대학이 몇 개 안 돼가지고. 네. 국민대를 주로 이제 쓰겠죠. 특기자 전형을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다른 학교보다는 확실히 좀 매력이 있는 학교니까 네. 국민대를 준비할 텐데 지금 특선 이상 받은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네. 저희도 뭐 대상 받은 친구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고 뭐 그 이전에 동상이나 뭐 특선 받았던 친구들도 합격해갖고 지금 이미 졸업도 했고 뭐 잘 다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상을 매번 좋은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상 받기 되게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여 년 동안 거의 대부분 그 특기자들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중에는 뭐 대상도 있고 다른 본상도 있지만 특선 받은 애들이 더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해당하는 저희 국민대 특선이 다른 학교보다 베네핏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대회의 금상이랑 똑같은 점수를 주니까 네. 사실은 이제 타 대학에서 막 은상, 동상을 타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경쟁률이 아주 높지만 않다면은 1차 통과는 당연히 되는 점수라서 네. 2차에 또 면접이 정말 중요한 그렇죠.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에서 좀 많이 호감을 얻고 또 자기 전공 지식이 좀 많은 학생이면 네. 충분히 좋은 점수 받고 합격을 하니까 네. 뭐 용기를 내도 좋은 이제 수상이죠. 특선 점수. 수상 실적도 또 이제 그냥 딱 한 해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분명히 참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특기자 전형 얘기 더 하실 게 일단 그 특기자 전형 요강에 대한 설명은 저희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편에서 했었어요. 네. 뭐 그거를 보면은 뭐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자세하게 좀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네. 간단하게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1단계는 선발 인원을 6배를 이제 선발을 합니다. 네. 각 과별로 2명 정도를 또 선발을 하는데 시각 디자인과만 1명을 또 모집을 해요. 그만큼 그럼 6명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문이 좀 좁은 것 같고 네. 이제 들어가고 나면은 2단계 때는 면접이 45%가 들어가고 학생부 교과가 15%인데 국어 영어만 반영을 하고요. 네. 반영하는 그 방법 자체가 5등급 이상만 받으면은 크게 이제 감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최저학력이라고 해서 전체 학기 중에 그 디자인과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2등급 이내인 과목이 3개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공예학과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3등급 이내 과목이 3개 이상 돼야 되는데 이 점수화되는 15%랑은 좀 다른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패스 개념으로 최저 학력의 기준이 좀 도달이 돼야 되고 학생부 교과 15%는 국어 영어만이라고 했는데 네. 이 최저 학력 기준은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했던 과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학생부 점검을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1단계 수상한 성적이 40% 들어가요. 네. 근데 2단계 때 보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면접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1단계를 통과했다면 1단계 성적이 또 뭐 다들 유사한 학생들일 가능성이 좀 크고 학생부 교과 15%도 사실상 대부분은 점수가 거의 이제 90점 이상 이제 부여되는 상황이라서 면접에 대한 좀 하드 트레이닝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수상 그 최저학력 기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아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재작년에 그 국민대가 경쟁 그 지원자가 많았고 올해는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도 엄청 많지만 좀 줄어든 게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수상을 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성적이 나온 상황에서 2등급인 이 과목이 3개가 없으면 이게 어떤 친구들은 아이 큰 의미 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수상은 했는데 아쉽게 이게 또 만족이 안 돼서 그냥 이제 상장에만 딱 이제 활용 가치가 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거 최저 학력 기준은 꼭 체크를 해봐서 뭐 수상을 하면 무조건 조건이 되면 무조건 지원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특기자 전형. 네.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안 되는데 지원하는 친구들도 좀 많아요. 일단 뭐 그런 현장 학습도 이제 이유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학생들이 상을 타면은 예전에 그 이제 뭐 학생 같은 경우도 상을 큰 걸 받으니까
주변에서 야 너는 이제 특기자정 써서 좋겠다.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이제 아쉽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그 학생 그래도 좀 좋은 학교 갔고 국민대도 결국에 이제 갔었던 학생이라 다행이었죠. 그리고 지금 각 상별로 점수표를 좀 보시면 국민대 이제 자기 대회 이제 그 본인들의 학교들의 대회에서는 점수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 가중되는 좀 점수인데 높은 게 아니에요. 대상은 이제 1000점 만점.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주고 금상은 915점, 은상 830점, 동상이 745점, 그리고 특선이 660점이거든요. 근데 타대학 4년제 대회나 뭐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같은 데서 수상을 하는 학생들 보면은 대상이 745점이라서 최고상을 받아도 국민대 동상에 해당되는 점수가 일단 나오고요. 네. 금상이 660점이라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국민대 특선이 660인데 타대학 금상이 또 66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대학들에서 은상과 동상 수상자들은 합격 확률이 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대 특선을 타고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용기를 더 내는 게 그게 좀 더 맞아 보여요. 실기대회에서 상을 받고 가는 것은 입시 전략이 포함돼서는 안 되겠죠. 네, 경험 삼아 나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진짜 주요 대학교에서 대상이나 금상을 받으면 충분히 그 성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았는데 맞아요. 지금은 사실상 국민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실기대회라는 좋은 경험을 주는 실기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대학에서 그 응시된 인원들에 대한 참가비를 통해서 많은 수익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다른 평가 요소로도 학생들을 뽑아야 되지만 이런 사업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은 인원에도 선발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논리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물론 경시대회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인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뽑았을 때의 문제인데 이렇게 실기대회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는 인원이 없다? 이거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국민대를 제외하고 대회가 있는 학교들은 그 수상자들 안에서 그냥 정시에 시험 봐서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줄게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 장학금이 써 있긴 한데 그러니까 네. 안 가면 또 못 받는 뭐 그런 상금이라서 아니, 그렇게 안 뽑아줄 것 같으면 그렇죠. 일부러 나눠서 진짜 현금적으로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 등록금을 쓸 수 있게끔 돈을 주는가. 예전에 건국대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든가 하면 되는데 좀 너무 인색합니다. 그냥 그게 좀 이렇게 좁아졌는데 네. 그래도 이제 국민대가 이걸 좀 유지했으면 하고요. 네. 아 그럼요. 네, 네. 진짜 경험으로 가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면접이 중요한데 그 면접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점수표가 이미 요강에 나와 있고요. 기본 소양은 120점에 해당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 같은 네. 이제 상식선의 문제를 좀 내요. 그리고 작품 수준 110점, 전공 지식 110점, 표현력 110점, 어떻게 보면 도합 330점이 이전에 수상한 작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자기 포트폴리오 10장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서 어떻게 보면 실기 전형은 아니지만 이미 봤었던 자기 수상작과 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했었던 자기 그림이나 작품들에 대한 설명이라서 실기력을 좀 검증을 해주는 그리고 네. 설명해야 되는 이제 점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참한 작품집을 통해서 하는데 요걸 또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작품집을 지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좀 올려주고 또 이제 막상 이제 면접을 갈 때 또 실무를 또 지참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어 영어가 들어가고 5등급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었던 거는 이 배점표를 보면 1등급에 100점을 주고요. 2등급이면 99점을 주고 3등급에 98점 주고 4등급에 95점, 5등급이 9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90점 이상의 점수가 5등급 이상의 학생이면 다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성적 좀 점검해봤을 때 충분 조건이라면은 도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학년도 2022학년도 경쟁률을 보면 특이점이
의상 디자인과가 1대1이었던 것, 그게 좀 특이점인데 꼭 이러면은 그 다음 해에는 또 몰리더라고요. 네. 그 학과에. 네.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좀 인기 학과가 5대1 정도 수준 되는 금속공예과랑 또 도자공예과 4대1, 영상디자인과 4.5대1인데 요게 또 약간 좀 차이점이 공예 계열이 왜 인기가 있냐고 보면은 최저학력 기준이 좀 완화가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영상 디자인이 확실히 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디자인과 중에 뭐 독보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서 그 전년도도 높았고요. 그 올해도 또 높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수학실 지원을 누가 높은 상을 쥐고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인원이 좀 한정적이니까 되게 만약에 내가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되게 공대가 MCD과가 선호도가 워낙에 높으니까 거기에 이제 뜻이 있으면 자동차 다 이렇게 이쪽은 좀 피하자 이런 게 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대상 금상은 좀 피하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건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눈치 싸움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네. 없고. 네, 요거를 또 할 때는 또 포트폴리오를 학과별로 준비를 하니까 그 미리 또 포트폴리오 준비하려면은 네. 그 학과에 대한 거는 좀 결정을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경쟁률을 또 보다가 뒤늦게 또 이제 가볍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국민대 실기대회 특히 기초대학 하는 아이들 아까 뭐 최저등급 뭐 내신 뭐 5등급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기초수양을 하는 친구들의 기본적인 그 학업 수준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범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전형이 정말 또 상을 받게 되면 대상 금상 정도는 무조건 이걸로 써야 되겠지만 그 밑에는 여기다 목매는 것보다는 다른 거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과까지 변경하면서 이걸 통해서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맞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좀 되는 친구들이 준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필기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특기자 전형에 대한 그 요약을 좀 한번 해봤고요. 네, 이제 그 만약에 특기자 전형을 써야 되는 학생이라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 네. 앞으로 네.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성적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디자인 계열 학과 경우에는 2등급이 3개, 공예 계열은 3등급이 3개예요. 그리고 등급이 부여되는 모든 전 과목에 해당이 되고 1학기 때 예를 들어 뭐 특정 A 과목이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뭐 2학기 때 그 과목을 뭐 못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과목이 등급이 나오면 같이 중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디테일이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전공을 일단 선택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10점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10장을 한 장의 PDF 파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문서 하나로 전환을 해야 되고 사전 제출일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발표가 되는데 1단계 합격자 발표랑 2단계 고사장 안내 발표가 있는 날 그 다음 날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참용 포트폴리오 제작은 A3 사이즈로 하는데 뭐 공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입체적인 작품을 한 친구들은 사진을 촬영을 해서 A3로 출력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그걸 꽂을 수 있는 파일링 북이나 뭐 그런 가방 같은 걸 갖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가 사실상 뭐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기본적인 소양이라 하면 올해 있었던 뭐 이슈라든가 뭐 적어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에 대한 공부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지참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제 프리젠테이션 능력이랑 정확히 그 작품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자기가 파악하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학과별로 전공 지식이라든가 관심도는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제 원하는 학과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이제 지원 동기가 뭔지랑 또 뭐 어떤 걸 또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도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또 면접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강 실적도 중요하지만 남은 요소들을 준비해서 최종 합격까지 가는 과정에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선생님들의 지도도 받아야 되고 점검도 받아야 되고 꼼꼼하게 유관 분석을 통해서 일정이나 이런 데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네, 웬만한 뭐 학원에서 다 잘 준비를 해 주니까요. 선생님들 말씀 잘 들어서 대비하면 되는 거죠. 네. 올해 이제 국민대 실기대회 한번 점검해 봤는데 네. 그 준비하신 내용은 여기까지
네, 대회에 대한 내용은 이게 다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대회가 끝났으니까 네. 이제 올해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 네. 뭐 어떻게 또 자세를 좀 취해야 될지 그 얘기하면서 네. 또 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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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 학점 전형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아, 네, 모집 인원 대부분이 정시에 또 있는 학교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전형이 정시에서 뽑기 때문에 네. 이번 대회 이제 분석 토대로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전년도 합격자 점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2학년도 정시 성적의 70% 컷,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등 정도 해당되는 거니까 네.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서 띄워놨는데 약간은 좀 주춤하는 듯한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뭐 특징이죠. 국어 점수가 좀 약한 학생들도 꽤 좋은 학교들로 입학했었던, 그리고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저희도 활용을 해서 80%대 학생들도 이제 기초소양 학교들, 뭐 국민대나 고려대도 많이 합격을 시켰는데 실제로 합격자들의 점수가 가장 인기과에 해당되는 시각이랑 공업은 큰 흔들림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나머지 학과를 보면은 이제 AI 디자인 학과도 좀 궁금했는데 네. 국어 70% 컷이 82점이었어요. 그리고 탐구 두 과목에 대한 평균이 80점대라서 현재 뭐 금속공예과라든가 뭐 도자공예과랑 아주 많은 차이는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 중에 도자공예과가 성적이 좀 낮아 보이는데 국어가 78%대 성적도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성적대 학생들도 합격을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의상 디자인과는 전년이랑 큰 변화는 없어 보이고 85점 정도였는데 보통은 88점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학과라서 아주 미약하게 좀 낮아진 부분이 보이고 공간 디자인과랑 영상 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뭐 88에서 90 사이의 점수가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이 워낙에 좀 변화무쌍한 해였으니까 뭐 예측을 못한 상태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면은 올해는 아무래도 뭐 요 점수를 토대로 또 예측하고 또 점수에 맞게 또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 보이니까 참고로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인 재료가 제공이 됐는데 색연필, 연필, 볼펜, 플러스펜 다 줬어요. 그래서 저런 이제 재료 조합으로 연습을 좀 충분히 해놔야 또 동일하게 제공이 됐을 때 더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분할 구성이 너무 오랜만에 대회에 나왔거든요. 대회에서는 예전에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 주제가 뭐 2분할 화면이었고 정시에서는 뭐 대나무 두상이라든가 뭐 인체와 합성된 키메라를 만드시오 뭐 이런 주제들이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특히 실기 명칭이 바뀌고 나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가 혹시라도 좀 있을 수 있으니 뭐 그런 부분도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표현 개수 제한 조건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 실기 대회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는 이제 연장선이 좀 보여서 그런 개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 구성법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구성을 찾아내는 방법을 또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소재의 관찰에 대한 얘기도 아까 제가 중간에 짚었는데 형태와 기능과 그리고 상징적인 해석을 함께 항상 하는 그런 습관도 들여야겠습니다. 관찰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 워낙에 범주가 이제 넓은 학교라고 했었고 제가 인체, 동물, 공간 뭐 가리지 않고 다 나오니까 사물을 한 번 그릴 때는 좀 제대로 관찰해서 머릿속에 좀 남겨놓으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한 조건과 제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좀 보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기초소양다운 문제들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원장님이 또 이제 학생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수능 성적 관리가 중요하니까 이 상위권 대학은 이야기의 마무리가 꼭 그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적 관리 좀 잘 해서 뭐 이런 뭐 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전 다라고 보고요. 그 이전에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성적 관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시 준비라고 하면. 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국민대 실기대회를 통해서 국민대 어떻게 보면 정시를 좀 예측해보는 시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분석을 해서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